어릴 때는 남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았다. 물론 지금도 남들의 시선에서 아예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모든 사람의 말에 갈대처럼 흔들리곤 했다. 남의 평가에 쉽게 휘둘리던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철학이 없었다. 되고 싶은 모습도 나에 대한 정의도 뚜렷하지 않았기에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 큰 잘못을 저지른 기분이었다. 내가 쓴 이 짧은 책 한 권은 대단한 진리가 담겨 있지도 누구도 몰랐던 사실을 가르치지도 않지만 자신의 삶의 작은 철학 하나쯤은 만들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질문들을 담으려 노력했다. 내 일을 잘 해내고 싶고 행복에 가까워지고 싶고 어제보다 더 잘 살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성공의 길로 가고 싶었다. 내 바람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오늘 또 나는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고자 노력하는 모두를 응원하겠다. 따뜻한 밤입니다. 이불 속 책 한 권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응원하는 유튜버 가전주부 최서영의 첫 번째 에세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을 위탁하지 마. 머릿속에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을 떠올려보자. 왠지 인싸여야 할 것 같고, 종종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떠오르는가. 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하다.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나도 모르게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고, 내가 상대의 눈에 거슬리게 행동할까봐 과하게 의식하게 되는 외부 자극에 대한 예민도가 높은 성격이 이유일 것이다. 많은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도 마음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다. 나이가 들고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가 마음속에 쌓일수록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데 좀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진다.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이 아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좀 더 내 입맛에 맞는 관계를 찾게 되고 좋은 관계가 아닐 바에는 외롭더라도 홀로 있기를 선택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 나만을 위한 취미나 스트레스 해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그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즐길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나 역시 혼자 보내는 시간을 반드시 갖는다. 책도 읽고 침대에 드러 누워 드라마도 본다. 집에만 콕 박혀 맛있는 것들을 잔뜩 시켜 먹기도 한다. 걸음이 빠른 나는 누군가를 신경 쓰며 속도를 맞추는 대신 혼자 자유롭게 산책하며 시원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신다. 그러다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수다 없이 커피와 디저트를 몰입해서 즐기기도 하고 혼자 사진을 찍기도 한다. 좋은 일을 나눌 때도 즐겁지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을 배려하느라 소비할 에너지를 오롯이 나에게 쏟아붓는 행복도 그에 못지않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행복을 위탁하지 않는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일상 브이로그를 보면서 요즘은 각자만의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 언제 행복한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장면보다는 역시 혼자서 자기답게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이 나의 시선을 끈다.
취향껏 꾸민 집에서 1인분의 요리를 해먹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성스레 일상을 꾸려가는 사람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진짜 자기의 모습이 나온다. 혼자의 내공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스스로의 삶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관계에서든 홀대받을 리가 없다. 나쁜 상황이 찾아오면 금세 빠져나가 자신만의 행복한 공간으로 가버릴 수 있을 테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다. 그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보다 남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잉여 시간과 잉여 에너지가 없어지게 되고 꼭 해야 하는 일 외에 무엇인가를 도모할 여력이 없어진다. 결국 내 삶이 정체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래서 나는 성장이 필요한 시기나 무언가에 집중해야 할 때면 홀로 있기를 택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다음을 위한 소화의 시간이기도 하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듯 나에게 인간관계 역시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 잘 씹고 음미해야 소화도 잘 되고 그 다음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관계 폭식에서 벗어나 일종의 관계 간헐적 단식을 한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다 보면 다음에 만나자 라는 말을 건네기가 쉬워진다. 당장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사람만 만나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 관심이 쏠린다. 혼자 있는 시간에 대단한 일을 해내라는 것은 아니다. 나 역시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쏟느라 정작 자기 자신과 친구할 틈이 없었다면, 내가 행복을 바깥에서만 찾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가진 모든 관계에서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자. 가까이 있는 것들은 서로 물드는 법. 내 주변에 좋은 것만 두고 나와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타인과 내가 서로의 삶에 너무 깊게 개입하다 보면 정작 자기 색깔을 잃을 수밖에 없다. 특정 관계에 갇히고 거기에 과몰입하는 건 그 세계에 갇히는 것과 같다. 히키코모리나 집돌이 집순이를 지향하라는 말이 아니다. 바깥에서 지친 나에게 숨구멍을 내주고 나만을 위한 시간에도 기분 좋아지는 일이나 작게 행복해지는 것들과 함께하며 넉넉히 여유를 주라는 말이다. 늘 바쁘고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매분 매초 행복하진 않을 것이다. 어쩌면 행복은 내가 웃는 모습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느냐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더 이상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저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잘 되는 사람의 멘탈은 따로 있다. 유리 멘탈, 쿠크다스, 겁쟁이, 마음이 여리다, 감수성이 풍부하다, 나약하다. 과거의 나를 설명하던 말이다. 멘탈 갑, 자신감, 해내는 사람, 감수성이 풍부하다.
상담을 잘해준다. 성실하다. 건강하다.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말이다. 10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나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보다 멘탈이 강해졌다.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태생부터 멘탈이 강한 사람. 둘째는 태생부터 멘탈이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태생부터 멘탈이 쿠크다스인 사람. 하지만 삶이 주는 마음의 굳은 살 덕에 뒤늦게 강해진 사람. 어려운 일을 겪고 그 일을 헤쳐나가다 보면 멘탈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다사다난한 사회생활을 겪으며 서서히 단단해졌다. 나를 포함해 내 주변에 멘탈이 단단한 사람들을 살펴보니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첫 번째,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타인에 대한 인정이나 인간적인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영향받는 일이 적다. 주위에서 남들이 어떤 영향을 주든 그들은 한결같았다. 해야 하는 일을 성실히 하고 본인들의 삶에 집중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구태여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았다. 두 번째, 실수에 과도하게 연연하지 않는다. 실수가 없을 수는 없다. 정교하게 짜여진 기계적 시스템에도 오류는 존재하니까. 다만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실수 하나에 걸려 넘어져도 씩씩하게 일어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선택이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넘어져도 잘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잘 넘어간다. 내 결정이 틀렸다는 사실에 갇히지 않고 빠르게 단념하고 다음 스텝을 찾아낸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래서 어쩌라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지. 다음엔 잘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금세 다시 시작하는 강한 사람들. 그들은 그럴 수 있지 하며 작은 실수는 웃어 넘길 줄 안다. 실수를 실패라 여기지 않는 태도는 어떤 일이든 마주할 수 있는 자신감의 근거가 된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밑거름으로 삼을지언정 그 실수와 앞으로의 내 삶의 인간관계를 굳이 나서서 만들지는 않는다. 세 번째,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누구나 미래를 알 수 없다. 막막해서 불안하고 실패할까봐, 두렵고 넘어질까봐 걱정된다.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이 불안감은 애초에 실체가 없는 허상이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과도한 걱정은 당장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느라 정작 눈앞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게 더 큰일이다.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도 걱정만 하느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작은 돌부리 하나도 못 넘으면서 산 넘을 걱정은 왜 하는 걸까? 두 부류의 가장 큰 차이는 문제 해결자인 나를 신뢰하는가의 여부로 갈린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해 나가면 된다는 건강한 자부심을 가진 자와 그러지 못해서 작은 변수라도 일어날까 전전긍긍하며 대비책도 아닌 걱정만 한아름 안고 사는 사람.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지한다면
어떤 쪽이 더 효율적인지는 단번에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번째,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제때 감정 표현을 잘한다. 자주 화낸다는 것이 아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묵혀두고 한참 뒤에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알맞은 때에 현명하게 적절하게 털어낸다. 물리적 심적 불편함을 여유 있게 해소해서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유연한 사고를 가졌다. 규정이나 한계가 없는 사고를 한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사고가 유연하니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너그럽고 여유로울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편견 없이 관계 맺고 편견 없이 정보를 취한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앞으로의 할 일에 인과관계가 거의 없다.